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고 내려오면서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나 했던 것도 잠시 오늘 아침 최저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낮 동안에도 기온이 최고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후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도 여전히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6도, 영덕과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지속되겠고요. 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 일부 주민들이 내년 6월로 끝나는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의 설령을 연장시켜야 한다며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울릉군이 유치한 신규 대형 여객선의 건조 기간 2년 동안 대체선으로 큰 배가 없기 때문인데 항만 당국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곳곳에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인 선플라워호의 설령을 연장시키자는 서명운동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선플라워호의 설령이 내년 6월이면 끝나지만 울릉군이 유치한 신규 대형 여객선의 건조까지는 2년간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대저건설은 대체선으로 소형 여객선 선라이즈호를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울릉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주민들 이동권 보장이나 실제로 울릉도에 미치는 관광객 감소 한 30만 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게 감소가 되면 울릉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설령은 25년이 넘어도 선박 검사 등을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 화물 겸용인 카페리는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선플라워의 화물칸을 없애 여객 전용선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하면 설령 연장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선플라워의 소유주인 대하고속해운은 화물칸을 없애면 보건성이 더 좋아진다는 선박기술회사의 검토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보건성이 문제가 아니라 선박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노후화되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공간들, 벽에 그런 안에 있는 전기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화재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설령 제한을 두지 않고 선사와 보험사, 선박 검사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실제로 부산 대마도 노선에는 42년 된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첫 사례입니다. 설령 연장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서명부를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울릉군은 반대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 포항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항시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시의회는 정혜종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포항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은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긴 2조 86억 원으로 정혜종 예결위원장은 지진 피해 지원 사업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심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포항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지난 201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설계 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시공사는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입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4개 동 593가구 중 576가구가 소송에 참여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아파트 부실공사 하자로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액 1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보증공사에 대해서도 하자 보수 보증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배상액 중 4억 6천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입주민들은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과 5년이 지난 시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실 시공 책임을 외면하는 아파트 시공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건립된 포항 테크노파크 미래융합센터가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융합센터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포항시와 포항 테크노파크가 투자에 세워졌으며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와 경북 SW융합진흥센터 등 지역 4차 산업을 선도할 분야별 거점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경북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공대, 한수원, STX중공업, 미코 등 10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경주의 관광객 통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주시가 중복 방문하는 관광지의 숫자를 조정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관광객 집계는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주 관광객의 75%가 불국사를 찾는다는 단순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행태는 변하고 있는데 1987년부터 30년 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역을 주어 개선에 나섰습니다. 용역업체는 최종 보고해서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복 방문 지수는 2.96, 즉 한 명이 주요 관광지 2곳과 기타 관광지 1곳을 둘러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경주 지역 13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852만 명이지만 실제 관광객은 44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용역업체는 여기다 기타 관광지 방문객과 산악과 골프 관광객 등을 더해 관광객을 추산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중복 방문 지수를 산출을 해서 그걸 차감을 하고 차감된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몇 명이 왔다라는 그 순수 관광객을 발표하는 것이 경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참고로 관광객 집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서 좀 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중복 방문 지수를 고정할지 아니면 한두 차례 더 조사 뒤 적용할지를 검토해 집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군이 대게자원 보호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조한 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어제 취항했습니다. 36억 원이 투입돼 건조된 영덕누리호는
총 톤수 56톤에 최대 속력 25노트로 승무원 6명 등 최대 승선 인원이 20명이고 어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영덕 누리호는 앞으로 대개 불법 조업 단속뿐만 아니라 어업 분쟁 해결과 해난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이 어제 대구 경북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문과는 수학, 이과는 국어 점수가 좋은 수험생이 정시 모집에 유리한 가운데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정시 지원 전략과 변수를 보도합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의 표정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난해보다 국어는 쉬웠지만 수학이 어려워 만만치 않은 수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공부해온 최종 결과가 오늘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정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 합격 가능성을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표준 점수 활용과 과목별 반영 비율 여부, 등급 등을 잘 조합해야 합니다. 수능 총점이 같더라도 대학에서 반영하는 영역별 가중치, 가산점, 점수 활용 지표 등에 따라 최종 반영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능 성적. 문과는 수학, 이과는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수학 표준 점수가 낮아 최상위권이 밀집된 자연계는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12월 20일에 마감되는 투시 미등록 추가 등록 마감을 보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파악해서 정시 지원에 참고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수험생 감소는 변수입니다. 인기학과, 취업, 유망학과에 지원이 쏠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중하위권 대학은 정원 채우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졸업생 비중이 가장 커 수도권 상위권 대학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대구의 입시업체들은 오는 6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 시민들이 경주대와 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와 경주 경제살리기 시민 모임은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주대와 서라벌대 사학비리는 10년을 끌고 있는 사학비리 종합세트인데도 구재단의 법정 소송에 대한 교육부의 아니라고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 운영이 곤경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두 대학을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경주 경제를 일으키는 일이라며 서라벌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엄태양 봉화군수와 일가의 태양광 부지를 둘러싼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봉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이슈인 만큼 봉화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을 거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관련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엄태향 봉화군수 일가 소유 부지에 지난 9월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봉화군이 옹벽을 세우는 응급 복구 공사를 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다뤄졌습니다. 새마을 일자리 경제과는 재난 상황에 쓸 수 있는 재난 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일가 소유의 부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기금 성격의 예산을 썼습니다. 건설과는 응급복구비나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이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새마을과에는 어떤 기금으로 이걸 이 사업비로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새복구를 지금 새마을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또 봉화군이 봉화군수 일가가 소유한 부지에 소규모 수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정인 땅에 늘병이 농로 확포장 공사, 문수로 확포장 공사, 3억, 4억.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소규모 수건 사업은 수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무리한 사업을 여기도 지명을 했어요. 봉화군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군수의 태양광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가 거셉니다.
봉화 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군의원 대부분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군의원들이 좀 제대로 좀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각종 태양광 특혜 의혹에 대해 군수의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상생포럼이 어제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동국대와 한동대 교수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호출 기반의 자동 배차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택시가 대구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앱을 통해 무료로 부르던 카카오 택시를 앞으로는 1,000원씩 부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더 나은 서비스를 천명했지만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 택시 앱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데다 호출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대구 지역 14개 법인 택시 회사가 카카오 회사와 운송 가맹 사업 제휴를 맺고 정식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한 법인 택시 회사는 40여 개입니다. 호출비 1,000원을 택시 요금에 더해 내야 합니다. 이번 카카오 택시에 참여한 법인 택시는 2,800여 대로 대구 법인 택시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저기 운전자들은 승객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호출을 하고 거기에 딸린 이제 내비게이션에 그대로만 가주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 결제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전국 택시노조 대구 지부는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새로 출범한 카카오 티블루 택시 회사가 택시 기사를 골라서 채용하고 부당 노동을 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별 기준을 정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부당 노동 행위를 인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 시민들로부터 받은 콜비 1,000원을 기사들 몫으로 줘야도 불구하고 전부 다 카카오가 가져가는. 서비스에 참여한 택시기사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가장 많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업체와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갈등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업 부진 등으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에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는 42곳으로 개업한 27곳에 비해 많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폐업한 곳은 430곳으로 새로 문을 연 데보다 70여 곳 많습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나 했던 것도 잠시 오늘 아침 최저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낮 동안에도 기온이 최고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후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도 여전히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6도, 영덕과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지속되겠고요. 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